여러분,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에 턱 밑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환전을 하거나 달러를 살 때는 이미 1,500원을 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의외로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율이 1,500원에 가까워질수록 직장인들은 망해가고 있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은 경제가 나빠졌다 정도의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직장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판이 조용히 기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환율 때문에 왜 직장인들이 가난해지는지, 그리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을 모르면 가장 먼저 망할 수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코스피 4천, 집값 다시 오른다. 경기가 살아났다. 요즘 뉴스 보면 이런 헤드라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식비는 분명히 더 나가고 치킨은 2만원부터 시작하고 전기, 가스 같은 공공요금도 무섭게 오르고 있으며 여행은 예전처럼 가볍게가 아니라 큰 결심을 하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건 경기 회복이 아니라 한국 돈, 바로 원화로 버티는 사람의 버틸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것, 이게 바로 가난해지는 느낌의 정체입니다. 10년 전 만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맥도날드 빅맥 세트는 10년 전 4,800원으로 두 개를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7,400원으로 하나밖에 살 수 없습니다. 생활비는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월급은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월급은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정하고 회사는 불확실할 때 제일 먼저 동결을 선택합니다. 이번 분기 어려워서 내년에 많이 올려줄게. 이 한마디면 월급은 그 자리에 멈춥니다. 결국 현실에서는 사람들의 구매력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건 조용한 통화 가치의 붕괴와 월급의 실질 가치가 깎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월급이 매달 들어오니까 그래도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많은 부자, 사업하는 사람? 아닙니다. 위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바로 소비자, 그 중에서도 저희 같은 월급으로 생활비를 감당하는 직장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돈의 핵심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달러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빵, 라면, 고기값이 갑자기 오르는 건 마트가 악덕해서가 아닙니다. 원래 그 재료의 출발점이 달러인 게 많습니다. 기름이나 가스, 전기 같은 에너지도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고 밀, 옥수수, 사료 같은 것들도 달러로 움직이니까 땅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면, 과자, 심지어 고깃값까지 같이 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환율이 오른다고 물가가 하루아침에 쾅 오르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단계별로 천천히 전가됩니다. 원재료가 오르고 재료 원가가 오르고 유통비가 오르고 그 다음에 마트 가격표가 바뀌고 마지막으로 외식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 직장인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월급은 물가처럼 자동으로 조정이 안 됩니다. 환율이 올랐다고 회사가 다음날 월급 10% 올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일수록 회사는 월급을 동결하고 채용을 멈추며 더 심각한 경우 희망퇴직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환율이 오르는 구간에서 직장인이 먼저 힘들어지는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고 월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가격표가 달러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확정적이고 물가는 변동이니까 우리는 천천히 벌어도 가난해지는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환율 상승인데 부자에게는 기회가 되고 직장인들에게는 벌금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부자는 자산이 움직이고 월급쟁이는 생활비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자들은 환율이 오르면 이미 들고 있던 달러 자산의 원화 평가액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달러로 1만 달러를 들고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환율이 1,300원이던 시절엔 원화로 1,300만 원이었는데 이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같은 1만 달러가 원화로 1,500만 원으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원화 기준 숫자가 커집니다. 이게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특히 제가 항상 강조하는 미국 주식이나 배당 ETF 같은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환율이 조금만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평가 금액이 같이 떠받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가 플러스 환율 두 개 중 하나라도 올라가면 버틸 확률이 커집니다. 자, 이제 반대로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월급쟁이는 환율이 오르는 순간부터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달러 자산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격표가 먼저 움직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제일 먼저 기름, 가스 같은 에너지, 원자재, 수입, 식자재 이런 게 유통비와 제조 원가를 끌어올리고 결국 마트 가격표와 외식비로 전가됩니다. 근데 문제는 월급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더 치명적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구간에는 보통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자 비용 또한 올라갑니다. 즉, 월급은 고정인데 생활비는 오르고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양쪽에서 동시에 숨통을 조여옵니다. 정리하면 같은 환율 상승인데 부자는 방어막이 두꺼워지고 기회가 생기는 이벤트가 되고 월급쟁이에게는 생활비와 불안정이 동시에 커지는 벌금이 됩니다. 새로 풀린 돈은 위에서 먼저 받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벌금은 아래에서 먼저 낸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캔틸런 효과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풀거나 금리를 낮추거나 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치들을 하면 그 돈은 제일 먼저 은행과 금융시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은행은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돈을 굴릴 곳부터 찾습니다. 바로 신용과 담보를 기준으로 기업과 신용이 좋은 부자에게 먼저 돈을 빌려줍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나도 대출받아서 기회를 잡아야지 하고 은행 가면 소득증빙, DSR, 신용점수, 담보, 규제 등으로 대출이 막히거나 지연됩니다. 그러면 먼저 돈을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을 생활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달러 같은 외화자산 또는 부동산 등 대부분 자산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자산에 돈이 몰리면 바로 반응하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착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산시장에 먼저 퍼진 돈이 물가로 넘어옵니다. 예를 들어 돈이 풀리고 시장에 유동성이 늘어나면 원자재 가격, 물류비,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게 같이 움직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압박을 받고 결국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가격표로 넘깁니다. 즉, 돈을 먼저 받는 사람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행동할 수 있고 돈을 늦게 받는 사람은 가격이 오른 후에 고통을 먼저 받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가장 확실하게 체감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환율 1,500원을 뚫으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는 속도에 환율이라는 추가 엔진이 붙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조가 반복될수록 계층이 조용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환율 1,500원에서 살아남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차이는 얼마를 버린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갈라집니다. 첫 번째, 100% 원화로만 월급, 저축, 자산을 굴리는 사람. 하루라도 빨리 달러 투자나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방어력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변동금리 대출을 그냥 들고 있는 사람. 이건 진짜로 폭탄 스위치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시장이 불안해지고 그 불안감은 금리 부담과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는 대출을 빨리 갚거나 고정금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셋째, 직장을 안전지대로 착각하는 사람. 나는 핵심 인력이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이 위기 때 가장 위험합니다. 위기가 오면 회사가 먼저 줄이기 쉬운 건 임대료도 아니고 원자재 가격도 아니라 바로 인건비입니다. 직장은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입니다. 마지막, 환율은 언젠가 다시 떨어진다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사람. 환율이 언젠가는 당연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잃는지
본인이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흔한 결말은 폭락이 오든 안 오든 정작 기회가 왔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누군가에게는 지옥이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입니다. 차이는 얼마를 벌었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었느냐, 그리고 자산 구조를 어떻게 바꿨냐에서 갈립니다. 오늘부터라도 딱 한 가지만 하셔도 방어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돈의 일부라도 원화 밖으로 빼서 달러 투자를 하거나 미국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그게 투자 실력 이전의 생존 실력입니다. 제가 아주 쉽고 자세하게 만든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